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항등식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5페이지. 이번 주에 25일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전까지 선생님이 오늘이 지금 화요일이거든. 수요일이랑 목요일에 걸쳐서 선생님이 서연이랑 그다음에 아영이랑 같이 묶어서 수업을 한번 하고 영원이랑 승은이랑 예준이랑 묶어서 수업을 한번 시간 협의를 한번 할게. 그렇게 해서 수업을 선생님이 지금 공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할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학원 영업 정지가 만약에 풀리게 되면은 현장 수업을 할 거고, 아니면은 이제 일주일에 강의 3번, 현장 강의 1번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시간표는 선생님이 지금 좀 시간을 이렇게 다른 수업이랑 해서 좀 이렇게 짜고 있으니까 조금만 좀 더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이 그동안 이제 다른 학년들 시험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좀 여러분 수업에 많이 시간 투자를 못했는데, 방학 때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 시간에 선생님이 좀 더 올인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항등식에 대한 내용을 할 텐데 2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이제 빈 공간 있죠? 워크북. 그 빈 공간에 필기를 한번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항등식에 대한 개념을 먼저 한번 배울 텐데, 항등식이라는 걸 하게 되려면 첫 번째 우리가 등식이라는 개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이퀄이라는 말로 쓰는 이 기호를 우리가 등호라고 하거든. 이 등호가 사용된 식을 뭐라고 하는 거야? 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등식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항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식? 방정식이라는 게 있고 항등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이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은 중학교 때 수업을 할 때 이 등호의 뜻이 같다라는 뜻인데, 자, 이 등호의 뜻이 우리말에서는 같다라는 뜻인데 뭐가 같은 거야?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같을 수도 있고 의미도 같을 수도 있고, 이게 같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제 필기 안 했는데 여기서 보면 1 더하기 2가 3이라는 기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뭐지? 그러니까 좌변이 3이고 우변도 3이니까 같다는 뜻인데, 좌변과 우변을 보니 무엇은 다르지? 모양은 다르지. 하지만 뭐는 같아? 의미, 즉 뭐지? 값으로서는 그 의미가 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분수로 4분의 2랑 2분의 1은 분모 분자에 들어간 숫자는 다르지.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그 비율이 2분의 1로 같아 안 같아? 같이. 그래서 같다라는 등호를 쓰는 건데, 방정식은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달라야 돼. 하지만 의미는 같기 때문에 그 같게 되는 등호의 값을 찾는 게 방정식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x 더하기 1은 3. 무슨 뜻이지? 좌변과 우변은 지금 모양이 전혀 다르죠. 근데 이게 같게 만들어주는 x값이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고, 그 같게 되는 이 x의 값을 1이라고 찾는 것을 우리는 이 방정식에 뭐라고 하는 거야?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관심 있어 보는 거는 이 항등식이라는 개념인데, 그럼 항등식은 말 그대로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는 뜻이거든. 우리 말 그대로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 그럼 항상 등호가 성립되는 식은 좌변과 우변의 모양도 같지만 무엇도 같다? 의미도 같은 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항등식의 예로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2배의 x 더하기 1은 2x 더하기다. 자, 보세요.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처음에 달라 보이지만 분배 법칙을 시켜버리고 나면 어때?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똑같지. 우리가 얘를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등호가 성립되는 x의 값을 이 의미라는 것은 값인데, 이 의미를 찾아보니 1이어도 성립하고 2이어도 성립하고 3이어도 성립하고 100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200도 되고 마이너스 2.1도 되잖아. 지금 무슨 뜻이야?
등호가 성립되어지는 이 x라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게 항등식이야. 즉 해가 무수히 많다. 다른 말로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게 항등식이라는 거야. 근데 방정식은 해가 x는 1한 해가 하나밖에 없지. 이때 해는 전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몇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스페셜한 것만 따지는 거예요. 범위로 따지면 스페시픽. 즉 1차면 해가 몇 개? 한 개. 2차 방정식은 해가 2개. 3차는 해가 3개. 이런 식인 거야. 개만 해가 되지 나머지 숫자들은 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항등식은 해가 어떻게 된다고? 무수히 많게 되는 게 항등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항등식의 의미에서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같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입니다. 무슨 비교법? 개수 비교법이라는 게 있고 좌변과 우변의 뭐가 같다? 의미가 같다. 즉 어떤 수를 넣어도 항상 성립된다라는 개념을 보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을 우리가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바로 이 무슨 대입법? 수치 대입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요 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등호가 들어간 식을 우리는 등식이라고 하는데 이 등식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방정식이라는 것과 무슨 식? 항등식이라는 것이 있고 방정식은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달라. 같은 수가 없어. 그래서 같게 만들어주는 x의 값 그 하나를 찾는 것, 두 개를 찾는 걸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고 항등식은 푼다라는 개념을 쓰질 않습니다. 좌변과 우변의 모양도 같고 의미도 같아서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어서 이 항등식의 개념에 대한 문제는 개수 비교법 아니면 무슨 대입법? 수치 대입법이라는 것으로 문제를 풀 건데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무슨 대입법이나 수치 대입법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다가 필기하시고 선생님이 또 칠판을 지우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필기할 내용이었어요. 강의 정지하시고 필기해주세요. 자 두 번째 필기할 내용은 자 다시 돌아가서 선생님이 고등학교는 우리가 무슨 시대다? 나눗셈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식이 중요하다고 했지? 어떤 다항식 A를 B로 나누었더니 몫이 Q고 나머지가 얼마다? R이다 라는 구조를 검사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A는 BQ 플러스 R에서의 이 등호가 무슨 식의 등호다? 항등식의 등호라는 겁니다. 무슨 식의 등호다? 항등식의 등호다. 그때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때 이 B가 앞에서 처음에 필기한 겁니다. 뭐의 기준이다? 해석의 기준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 A는 BQ 플러스 R을 해석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세로셈, 조리제법, 그 다음 뭐죠?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했던 게 뭐냐면 A는 BQ 플러스를 해석하는 게 세로셈이라는 게 있고 1차식으로 나누어 줄 때 조립제법이라는 게 존재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내용을 하겠지만 이제 항등식 개념 다음에 할 겁니다.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과 무슨 정리? 인수 정리라는 두 가지 개념을 하기 앞서 다시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식의 모양을 한 번만 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 A는 BQ 플러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B가 해석의 기준인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이 첫 번째는 뭐냐면 다항식이잖아. 그래서 B라는 이 나머 해석의 기준에는 B의 차수와 뭐의 차수를 더하면 Q식에 무엇을 더하면 차수를 뭐하면 더해내면 이 결과가 뭐의 차수다? A의 차수랑 같다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 B의 차수랑 뭐의 차수?
나머지 R의 차수를 비교한다면 항상 B의 차수가 뭐의 차수? R의 차수보다 크더라. 예를 들어서 B가 3차식이면 R의 차수는 몇 차 이하다? 2차 이하야. 얘가 2차면 몇 차 이하? 1차 이하. 자, 2차 이하라는 건 2차식 아니면 1차식 아니면 상수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은 1차면 얘는 무슨 항이다? x가 없는 상수항이 나온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본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 거고, 우리가 이 결국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을 쓸 때 무슨 대입법을 사용을 할 거다? 수치 대입법이라는 방식을 많이 사용해서 문제를 풀 거랍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25페이지에 필수예제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 자, 워크북 첫 번째 필수예제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하나 필기를 안 했네. 죄송합니다. 항등식이라는 밑에 개념 옆에다가 공간이 혹시 있으면 하나만 더 필기해 줄게. 그러면 수학에서 이 항등식이라고 시그널을 주는, 즉, 이 등호가 들어간 식은 무조건 방정식 아니면 항등식인데, 얘가 항등식임을 나타내는 문장의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모든 실수 어떤 문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단어가 중요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면 그 문자가 하나 항등식이라는 뜻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이라는 단어 대신에 임의의 실수 뭐에 대해서 x에 대하여 라는 문장이 있으면 걔가 또 역시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x의 값에 무엇이 관계없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이 문자에 관한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조건 뭐지? 이 x에 대한 항등식. 그래서 구조를 식을 어떻게 써주냐면 괄호 x 있는 것과 괄호 x 없는 것은 는 0이라는 구조를 만들어서 x 앞에 들어간 개수도 0이고 상수항도 얼마가 되면 0이 되면 내가 x에 무슨 값을 넣든지 간에, 자, 수치 대입법으로 생각해 볼게. x에 어떤 값을 넣든지 간에 항상 0이 되겠죠. 즉 좌변과 우변은 늘 같아질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0이라는 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 x에 관한 항등식이죠. 왜? x에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4를 넣든 어떤 숫자를 넣든지 간에 좌변의 값도 0이고 우변의 값도 0이니까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의 식의 구조로 잡혀지는 식을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 한다? 항등식이라고 하고, 지금은 그 항등식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식에 대해서 외우고자 하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세요. 선생님 깜빡했네. 자, 정지하시고 필기해주세요. 말라야 되니까 미리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수예제 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입니다. 자, 필수예제 1번을 보시면 문제에서, 자, 워크북이에요. 페이지 25페이지. 자, 필수예제 1.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문장이 있죠. 거기 주치세요. 뭐에 관한 항등식이다? x에 관한 항등식이네. 그러니까 그 문장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이 식은 x에 대한 무슨 식이네? 항등식이네. x에 대한 항등식은 문제 푸는 방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무슨 비교법? 개수를 비교해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뭐다?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겠네.
개수를 비교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은 좌변과 우변의 모양을 비교하는 거고, 수치를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건 좌변과 우변의 x의 어떠한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된다라는 그 의미가 같다는 내용을 보고 문제를 푸는 거다. 그럼 보세요. 등식이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 ax 제곱 마이너스에 3a 더하기 cx 그 다음 플러스 6이라는 식이 누구랑 같냐면 b-1의 x제곱 그 다음에 빼기 c랑 항상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무슨 비교법으로 문제를 푸는 게 편리하냐면 개수 비교법으로 문제를 보는 게 편리합니다. 그럼 보세요.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같아야 되니까 이 창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얘와 얘가 서로 같아야 되겠지. 지금 1창은 여기 없는데 그래. 없으면 이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0이 돼야 된다는 거고 여기 있는 6과 음수 c가 어떻게 돼야 돼? 서로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게 개수를 비교하는 거야. 선생님 개수가 뭔가요? 야 개수가 뭐야? 2x 제곱 있을 때 문자 위에 있는 조그마한 수를 뭐라고 그래? 지수 또는 차수라고 얘기를 하고 문자 앞에 붙어있는 이 숫자의 의미를 뭐지? 지수라고 했고 우리가 다항식 처음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식이 만들어지죠? A는 뭐랑 같다? B-1이랑 같다. 두 번째는 3A 더하기 C는 누구와 같다? 0과 같다. 그 다음에 6과 음수 C가 같은 거니까 C는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6과 같다. 이렇게 식이 나오겠지. 그럼 C는 마이너스 6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3A 빼기 6은 0이 나오니까 3A는 얼마죠? 6. A 값은 얼마다? 2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럼 A 대신에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는 B-1이니까 B의 값은 얼마다? 3이다. 우리 이렇게 뭐다? A, B, C를 찾아낼 수가 있고 문제에서 원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건 A 값 2, B의 값 3, C의 값 음수 6이 되니까 5 빼기 6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게 필수예제 1번의 1번 문제 푼 겁니다. 전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등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이 등식이 등호가 있는 이 식이 한등식인지 방정식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다음 문장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와? x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지금 문장에서 식을 보니까 a라는 문자도 있고 b라는 문자도 있고 x라는 문자도 있지만 아 얘는 뭐에 관한 항등식이다? x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돼? x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지. 그럼 좌변을 봅시다. 좌변이 a 괄호 3x 빼기 1 더하기 b 괄호 2x 더하기 얼마죠? 3은 뭐랑 같다? 음수 5x 더하기 9랑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좌변을 어떻게 정리해야 돼? x가 있는 것과 x가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이 값이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되고 이 상수항이 얼마다? 9라고 하는 개수를 갖다라고 비교하면 문제가 풀리는 게 훨씬 편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항을 전개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식 그대로는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에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3x 빼기 1이 음수 5고 2x 더하기 3이 9라고 절대로 착각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문제 봅시다. 3ax가 되니까 x가 들어가 있네. 그럼 여기는 3a가 여기 들어가겠죠. a가 곱해지면 음수 a니까 음수 a는 뒤로 가겠죠. 여기서 2bx니까 2b는 여기 붙을 거고 뒤에서 3b가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식이 나오죠? 3a 더하기 2b가 음수 5라는 식과 음수 a 더하기 3b는 얼마지? 9라고 하는 연립 1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이 계산은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등식을 풀려면 막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식의 모양을 잘 여러분이 정리를 하지 않으면 항등식의 문제 푸는 게 여러분 좀 낯선 거야. 그러니까 막 방정식을 막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식의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뭐라고 선생님이 그 항등식을 잘 정리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항등식 문제를 푸는 힌트고 시험 문제 여러분 학교 중간고사 때 기준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관한 문제는 한 문제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항등식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집합
명제, 특히 명제라는 개념을 배울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다른 방면으로 수능에서 고득점 문제, 그러니까 고난이도 문제에서는 이 항등식의 개념을 아주 쓰는 문제들이 가끔 가다가 출현되기 때문에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어떤 식을 만났을 때 또는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아 얘가 항등식에 관한 거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26페이지예요. 자, 26페이지 유제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 자, 페이지 26페이지의 유제 2-1번 한번 볼게요. 자, 2-1번 보면 처음에 문장에서 등식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등식이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체크하자. 문제는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는 것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그리고 cx 빼기 d가 x에 관한 무슨 식이 되도록 항등식이 되도록 a, b, c, d의 값을 찾으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지금 주어진 식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좌변과 우변의 모양을 같게 해야 되니 얘를 뭐 해야 돼? 곱셈 공식은 아니지만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을 써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cx 제곱이 되겠죠. 더하기 무슨 x가 되죠? cx 여기 세제곱이죠. cx 세제곱 cx 제곱 더하기 cs에 음수 d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dx 제곱. 자 이렇게 쓰는 거 알지 여러분? 세로 셈 응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dx 음수 d가 같다. 그러면 이 식 정리하면 cx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d의 x 제곱 더하기 또 역시 c 마이너스 d의 x 빼기 d가 되잖아.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얘기할 수 있죠? 이 식과 이 식의 모양이 같아야 되니 최고차의 개수 a는 곧 얼마이다? c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2차의 개수로는 b와 c-c가 같으니까 b가 c-d가 된다. 1차는 음수 1이 누구다? c-d랑 같다. 마지막 상수항으로 음수 d가 곧 얼마다? 2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c-d 자체가 음수 1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b의 값은 얼마입니다? 음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d가 얼마죠? 음수 2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d 대신에 음수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음수 1은 c 플러스 2가 되고 c의 값은 얼마다? 음수 3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c가 음수 3이니까 a도 무슨 3이다? 음수 3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오죠. 음수 3 더하기 음수 3은 음수 6 음수 3을 또 더해주니까 음수 9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식 유도가 가능하겠습니다. 또는 여기서 조금 더 빨리 푼다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어차피 최고창의 개수는 이거 두 개 곱해진 결과가 이거랑 같고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수항 그러니까 제일 처음과 제일 끝은 이 식에서 바로 알 수 있어. 상수항 2라는 건 여기와 이 녀석의 곱의 결과가 얘가 나올 거니까 여기서 바로 d의 값이 얼마다? 음수 2라는 게 바로 나오지. 그럼 d 대신에 음수 2를 넣어서 그럼 모두가 숫자가 돼 있으니까 즉 미정계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문제 풀려지겠죠. 그렇게 푸셔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해 못할 표정이 딱 지나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이 문제를 보면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음수 x 더하기 2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에 cx 빼기 얼마다? d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음수 d랑 1이랑 곱해지면 음수 d라는 것이 곧 상수항 2랑 같으니까 우리는 d의 값이 얼마다? 음수 2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괄호 cx 플러스 2라고 바로 쓰시고 이 식을 바로 전개해서 그럼 d라는 미지수가 어쨌든 사라지니까 계산하는 게 좀 더 편리해질 수 있잖아. 그럼 그렇게 해서 바로 풀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필기를 하나 해볼 것은 뭐냐면 주어진 식을 뭘로 해석하면 이제 앞으로 문제 풀려면 이게 나가는데 이것으로 나머지 정리식으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건 따로 필기하세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를 뭘로 나누었을 때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고 cx 마이너스 d이고 지금 나머지 자리가 여기인데 나머지가 없잖아요. 나머지는 얼마다? 0이다 라는 표현으로 주어진 이 항등식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지? 우리가 지금 이 항등식을 보는 이유는 이 항등식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지?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개념을 항등식으로 보는 연습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항등식이라고 쓴 이 식을 A는 BQ 플러스 R로 해석을 한 거야.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라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써본 겁니다. 필기해 주세요. 자, 선생님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아직 별다른 각자들의 소식들이 없는 거 보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코로나 안 걸리고 잘 살아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백신이 뭐 너희들 뉴스 봐서 알겠지만은 선진국들은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백신을 못 구해서 내년은 1년도 아마 학교 안 간 상태에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생각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풀어지지 않도록 느슨해지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주세요. 각자. 자, 유제 2-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등식 어떤 등식이냐? k 더하기 4의 a 그 다음에 더하기 3k 빼기 a 더하기 b는 0이 뭐에 관한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k의 값에 관계없이 즉 주어진 식은 뭐에 관한 항등식이다. k에 관한 항등식이고 k라는 문자가 하나밖에 없지 1차밖에 없으니까 괄호 k 있는 것과 k 없는 것은 0이라고 바로 그냥 식을 이렇게 써버려. 이렇게 식의 구조를 잡으세요. 무슨 구조 잡으라고? 항등식의 구조를 잡아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a, k 했으니까 k 빼고 남은 a 여기 들어갈 거고 4a는 k가 없으니까 여기.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찾아서 정리하라는 거야. 식의 구조를 보고 아까 선생님 파란색으로 강조하면서 썼잖아. 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3k에서 3은 여기 들어갈 것이고 음수 a는 여기 들어갈 것이고 b 플러스 b는 여기에 들어가겠네. 그러면 a 더하기 3이 0이 돼야 되니까 항등식이 되려면 a는 음수 3. 선생님 얘가 왜 0이 돼야 되냐고요? 야 생각해봐. k에 10을 넣든 100만을 넣든 자변의 값이 항상 0이 되려면 가장 간단한 구조는 k의 개수도 0이고 k가 없는 나머지 값도 다 0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런 원리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또 0이 되면 되니까 3a 더하기 b가 0인데 a가 음수 3이라고 쓰니까 음수 9 더하기 b는 0이네요. 따라서 b의 값은 얼마입니다? 9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a와 b를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다음 페이지 이제 필수 예제 두 번째 문제 이제 조금씩 어려집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간단한 그냥 중학교를 그냥 공부를 아주 못하지만 않으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거 갖고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할 내용은 이제 좀 들어가는데 페이지 27페이지 내용이 있는데 페이지 27페이지 자, 페이지 27페이지 보면 필수 예제 2번
다음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일 때 이제 문제를 구하세요. 그러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선생님 강조하는 개수 비교법이 아니라 뭘로? 수치 대입법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무슨 대입법? 수치 대입법. 자, 식을 한번 첫 번째 문제를 보니 3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a 괄호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bx하고 x 더하기 1 그 다음에 cx하고 x 마이너스인데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좌변과 우변이 모양이 같아야 되는데 좌변을 보니까 x에 대한 2차식이고 우변도 여기서 2차, 2차, 2차니까 오케이. 그래서 식을 다 정리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식이 복잡해. 얘 곱셈없이 써야 되고 분배법칙 분배없이 써야 되니까 귀찮은 거야. 근데 지금 문제가 보니까 괄호를 이렇게 묶여있잖아. 이렇게 묶여있잖아. 뭐라고요? 지금 이렇게 묶여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떠올라야 돼. 항등식은 무슨 뜻이지? 좌변과 우변에 어떠한 수를 넣더라도 항상 성립되는 등식이니까 무슨 대입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수치 대입법으로 문제를 풀자. 뭐냐면 내가 넣고 싶은 x 아무거나 넣어도 돼. 여기다가 100씩을 넣어도 된다고. 여기다가 2분의 1을 넣어도 되는데 가만히 보니 선생님 주의하라는 건 이 괄호를 보는 거야. 괄호 안이 0이 되는 여기 x값이 1이 하나가 있고 여기서는 뭐가 있지? 마이너스 1이 하나가 있고 여기서는 뭐지? 0이 나오지 않냐? 또 마이너스 1 나오고 0 나오고 1 나오니까 세 개에 넣고 싶은 숫자가 딱 발견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걔를 넣어줘. 첫 번째 좌변과 우변에 x 대신에 1을 넣읍시다. 1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3 더하기 1 빼기 2는 1 넣었더니 어떤 일이 생겨? 뺨! 0 되지? 오! 괜찮은 방법 아니야? 여기도 1 넣으니까 어떻게 돼? 싹 사라져 안 사라져? 괜찮네? 그럼 1 넣으니까 얘는 2고 1이니까 몇 b만 남아? 2b만 남네? 그러니까 2b는 4 더 빼기 2니까 2가 되어서 b의 값은 얼마이다? 1이다라고 바로 결론이 내려지네. 괜찮은데요? 선생님? 괜찮지? 자, 두 번째 x 대신에 뭐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지? 음수 1의 제곱은 1, 3, 음수 1, 음수 2는 자, 이번에 음수 1을 넣었어요. 음수 1을 넣었더니 얘도 0으로 사라져. 음수 1을 넣었더니 얘도 사라져. 그럼 얘만 살아남는데 음수 1 넣으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몇 c가 되는 거야? 2c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 빼기 2는 0이니까 2c는 얼마지? 0. 따라서 c의 값은 얼마입니다? 0입니다. 간단한 계산이야. 식의 구조만 보면 되는 거야. 세 번째는 이제 x 대신에 누구 넣어볼까? 0. 여기 x, x라는 같은 모양의 두 군데가 있잖아. 그래서 걔를 넣어보는 거야. 그럼 x 대신에 0 집어넣으니까 사라지고 사라지고 좌변은 음수이고 얘가 있는 이 녀석들은 다 0으로 사라지겠죠. 그럼 여기 0 집어넣으니까 음수 1 곱하기 1은 음수 a네. 따라서 a 값은 얼마네? 2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정리해서 찾아낼 수가 있고 문제선 다 곱하랬으니까 답은 0이 되겠네. 이게 무슨 대입법이다? 수치 대입법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지금 문제를 풀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선생님 몇 페이지 풀었지? 야, 이게 책이 쌤 써보니까 단점이 페이지를 넘기면은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쌤 지금 필수예제 2번에 1번을 풀었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바로 아래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또 항등식인데 잘 보세요. x 빼기 1과 x 더하기 이렇게 인수분해한 것처럼 묶여져 있잖아. 그러면 이제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fx 한 결과가 뭐죠? x의 몇 제곱이야? 5제곱이고 더하기 ax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2x 더하기 b라고 할 때 근데 이게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뒤에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일단 고민해 봅시다. 얘는 몇 차식이야? 5차식이니까
좌변도 몇 차식이 돼야 돼? 5차식이 돼야 돼. 근데 여기 괄호 두 개 묶여진 게 몇 차식이야? 2차식이니까 2차식 곱하기 몇 차식이에요? 5차식이니까 fx식은 몇 차식이지? 3차식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3차식을 지금 무슨 비교법으로? 개수 비교법으로 쓰려면 이 3차식의 형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무언가의 x 세제곱 무언가의 x제곱 무언가의 x 더하기 무언가에서 미지수 다른 걸 몇 개나 써야 돼? 4개나 쓰고 시작해서 개수를 비교해야 되니까 숫자가 식이 너무나 복잡하죠. 그러니까 개수 비교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개수 비교법으로 푸는 게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야.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써야 되지? 지금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무슨 대입법? 수칙 대입법의 방식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럼 숫자를 넣어보고 싶은 숫자들이 여기서 딱 보이잖아. 첫 번째가 누구야? 이거 딱 보니까 x 대신에 1 한번 넣고 싶고 얘를 딱 보니까 x 대신에 음수를 넣고 싶어. 그럼 어때? 뭔지 모르지만 3차식 복잡한 3차식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왜? 다 0을 만들어 버리니까. 따라서 첫 번째 작업이 x 대신에 1을 딱 집어넣으니 얘는 0. 은 x 대신에 1 집어넣으니 1 더하기 a 더하기 2 더하기 b. 정리하니까 a 더하기 b는 무슨 3이다? 음수 3이다. 두 번째는 x 대신에 이제 누구지? 음수 2를 좌변과 우변에 동시에 넣어도 된다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이 0을 집어넣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뭐가 생겨? F0이라는 게 생기니까 얘가 신경 쓰이지 않아. 얘를 없애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숫자는 좋지가 않은 거지. 자, 어쨌든 그래서 x 대신에 음수 1을 넣게 되면 0 사라지고 음수 2의 5제곱은 음수 32 음수 2를 집어넣으면 4a 음수 2를 집어넣으면 음수 4 더하기 b. 정리를 하자면 4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2 빼기 4는 음수 36 건너가면 36이 되어서 이렇게 두 개의 연립 1차 방정식을 여러분이 뭐 하게 되면 풀게 되면 a와 b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지금 이런 방식들이 다시 강조하지만 무슨 대입법? 수치 대입법이라는 테크닉을 사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면 유제 2-3번입니다. 자, 임의의 실수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자, 임의의 실수 x랍니다. 자, 어떤 실수 x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등식이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빼기 4. 자, 문제 푸는 방식은 어렵지 않아. 어떻게 돼 있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 세제곱 더하기 a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의 얼마죠? 이럴 때 a, b, c를 구하라. 자, 여러분 이제 강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듣다 보면 여기서 이제 판단이 될 텐데 요거 전 타임에 선생님 조립제법이라고 풀었던 문제 중에서 이와 같은 식의 형태를 본 적 있죠?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주어진 식을 x-1로 계속해서 뭐해서? 묶어서 조립제법 하는 방식인데요. 자, 묶어서 뭐라고? 조립제법 하는 방식인데 자, 주어진 식을 선생님이 x 대신에 이제 뭘 넣고 싶냐? 일단 항등식이니까 지금 주어진 식이 항등식이고 x-1이 b가 되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자, 어쨌든 지금은 약간 항등식의 개념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x 대신에 1이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x 대신 얼마지? 1을 한번 넣어버리면 1. 그러니까 지금 x 대신에 좌변과 우변에 1을 넣었어. 넣고 싶은 숫자는 1밖에 없잖아. 자, 1을 넣게 되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어떻게 되죠? 1 빼기 1 더하기 2 빼기 3은 0, 0, 0 사라지고 뭐만 남지? c만 남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이거는 사라질 거고 c의 값은 음수 1이 되지. 자, 그러면
C의 값이 지금 음수 1이 되니까 이 음수 1을 뭘로? 좌변으로 보낼게요. 자, 식의 모양을 만들면 좌변으로 보내면 주어진 식은,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에 음수 1이 건너가면 플러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만 남아있으니까 내가 x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아니라 하나가 나왔으니까 제곱 더하기 a의 괄호 x 마이너스 1 더하기 b라는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맞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a는 bq 플러스 r로 생각해 볼게요. 주어진 식을 선생님이 fx라고 하면 이 fx는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잠깐만요. 얘를 a라고 했을 때 이 a를 b로 나누었을 때 이만큼이 몫이고 a는 bq 플러스 r인데 나머지의 값이 얼마다? 0이다 라는 뜻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학능식 문제를 풀면서 지금 선생님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의 유형 같은 경우는 a는 bq 플러스 r의 구조를 계속해서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자, 이 a라는 등식을 b로 나누었더니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지금 여기가 쓰임말 동의되지? 그리고 나니까 그러면 a를 b로 나누는데 b가 몇 차식이야? 1차식이니까 얘를 무슨 제법 사용 가능해? 조립제법 사용 가능하잖아. 그럼 조립제법 하라는 거야. 조립제법 하면 어떻게 되지? 세제곱의 개수, 2창의 개수, 1창의 개수, 상수항 1. 얘가 0이 되니까 1로 조립제법 처음 숫자 그대로 내려오고 곱하면 1 더하죠 0 곱하면 0 더하면 2 곱하면 2 더하면 0이 되어서 주어진 식을 조립제법을 해봤더니 x-1이고 그 다음 식이 x제곱 더하기 2라는 게 몫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두 번째 어떤 결론 내릴 수 있지? 여기서 나온 Q와 여기서 나온 Q가 서로 뭐야? 같은 Q 아니야. 그래서 한 번만 더 써주는 거야. X제곱 더하기 2는 어떻게 되죠? X-1의 제곱 더하기 A 괄호 X-1 더하기 누구랑 같아? B랑 같아 안 같아? 같지? 그러면 지금 주어진 식에 또 X 대신에 또 누구를 집어넣어봐.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3은 1 집어넣으면 사라져서 B의 값이 얼마임을 3 이미 나오지. 그러면 주어진 식은 다시 쓰면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2는 X-1의 제곱 더하기 A의 괄호 X-1 더하기 3이니까 3이 건너가면 X제곱 빼기 1은 X-1의 제곱 더하기 A의 X-1이니 자, 이 식 인수분해라는 걸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주어진 식도 X-1로 묶어내면 X-1 그 다음 어떻게 돼? 더하기 여기는 A만 남잖아. 그럼 여기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값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상수항이 1이고 여기서 상수항은 A 빼기 1이네. 따라서 A 값은 얼마입니다? 2이다 라는 결론으로 A, B, C를 하나씩 단계를 거쳐서 풀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 앞타임의 수업을 찾아서 보세요. 문제 번호가 몇 번이랑 똑같냐면 페이지 23페이지 워크북 나와 페이지 몇 페이지? 23페이지 선생님이 조립제법의 응용으로 문제 풀었던 거랑 개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23페이지에서 그냥 무슨 제법 쓰는 방법? 조립제법 쓰는 방식으로 문제를 이해하시면 가장 빠른 속도로 A와 B와 C라는 값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항등식에 대한 설명으로 좀 하려다 보니까 더 길어졌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 이피션트한 방법은 뭐다? 23페이지에 조립제법의 응용 버전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27페이지 있는 내용, 필수 예제 23번까지 내용을 했습니다.
자,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가면 필수예제 24번, 필수예제 페이지 28페이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필기하실 거 있으면 강의 정지해서 필기해 주시고 선생님은 다시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원하는 건 지금 이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23페이지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조립제법에 응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A와 B와 C의 값을 좀 찾아봐 주세요. 그걸 선생님이 원하는 거야. 그걸 원하는 거야. 자, 다시 돌아와서 필수예제 24번. 필수예제 24번. 필수예제 24번. 필수 24번이 아니라 페이지 20 몇 페이지죠? 8페이지죠. 페이지 24페이지. 자, 유제 2-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제 2-4번. 자, 다음 식 fx 돼서 다음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돼야 됩니다. 자, 다음 등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모양이 x-1과 x제곱 빼기 2하고 그리고 fx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x의 6제곱 차수가 엄청 크지? 그 다음에 ax 4제곱 bx의 제곱 그 다음 어떻게 되죠? 플러스 2가 x에 관한 항등식이 돼. 그럼 fx가 지금 보세요. 여기까지가 곱하면 3차식이니까 6차식이 되려면 얘도 몇 차식이야? 3차식이 되어서 3 더하기 3 지수끼리 더해서 6차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3차식은 세팅하게 되면 또 미지수가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개수 비교법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아니라는 건 식의 구조에서 여러분이 괄호가 모양이 보이게 되면 아니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 수치 대입법으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대입하고 싶은 숫자가 지금 딱 몇 개가 보여? 2개가 보이지. 하나는 누구지? x가 1이라는 값이고 또 하나는 얘가 0이 되는 값인데 얘가 좀 독특하지. 얘는 그냥 그대로 써. x제곱이 얼마가 되는 값이야? 2가 되는 값이죠. 따라서 주어진 식의 좌변과 우변에 x 대신에 1을 넣으면 무조건 좌변은 얼마지? 0. 그럼 x 대신에 1 넣었으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2가 되어서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다? 음수 3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두 번째는 이제 독특한 건데 x제곱이 2가 되는 값은 실제로는 x는 자 제곱근 계산이야. 제곱이 사라지게 되면서 뿔마 루트 걸려서 뿔마 루트 2다 이렇게 될 텐데 뿔마 루트를 넣어도 되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게 여기 차수 즉 지수가 다 얼마야? 짝수 차수니까 x의 6제곱이라는 건 x제곱의 전체 세제곱이라는 뜻이고 x의 4제곱은 x제곱의 전체 제곱이라는 뜻이니까 그냥 x제곱의 값에다가 통째로 얼마다? 2를 넣어도 상관없죠. 그러면 좌변은 0 x제곱 대신에 2를 넣고 x의 6제곱이라는 것은 곧 2의 세제곱이니까 8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 그러니까 4a 더하기 x제곱 대신에 2니까 2b 더하기 얼마다? 2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결론을 내리면 4a 더하기 2b는 무슨 10이다? 음수 10이 될 거고 2로 한 번 더 약분해주면 2a 더하기 b는 얼마다? 음수 5다.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식을 뭐 하게 되면 연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뭐가 나오죠? 답이 나오겠죠.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28페이지 필수예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수치 대입법까지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격적으로 뭐지? A는 뭐지? BQ 플러스 R로 식을 해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3번입니다. 필수 3번. 28페이지 옆에 필수예제 3번. 자, 어떤 다항식을
문제의 표현이 어떤 방식인데 이제 바로 A는 BQ 플러스로 써볼게. 어떤 방식이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px 빼기 4라는 방식을 뭘로 나누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q지. 얘가 b 아니야. b니까 여기다 써줘야지. 그때 몫이 무슨 x야? 뭐가 존재하고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나머지가 0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A는 어떤 다항식을 A는 뭘로 나누었더니 B로 나누었더니 몫이 누군가라고 존재하고 나머지 R의 값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식을 써내는 거야. 그럴 때 P와 무슨 값? Q의 값을 찾으세요 라고 되는 거야. 얘가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 형태야. 그러면 우리가 얘를 대입할 때 개수 비교 아니면 뭐지? 수치? 대입법이라는 것 중에 하나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난점이 생겼어. 무슨 난점이 생겼냐면 수치대입법으로 지금 최근까지 수치대입법을 하려니까 괄호가 안 보여. 괄호가 하나 보이는데 이 괄호가 Q가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뭘 넣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항등식이 확실하니 개수 비교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 이거 항등식 어떻게 확신하시죠? 야!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식의 이 모양 자체가 무슨 식이다? 항등식의 등호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 식에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 어떤 다항식을 뭐로 나누었을 때 몫은 얘기는 안 했고 나머지가 0이라고 했다는 것은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식을 써야 되고 그럼 당연히 뭐야? 항등식의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동의돼? 자 그러면 지금은 수치대입법은 힘듦이 판단됐으니 개수 비교법을 하는데 이제 Q를 봅시다. A가 몇 차식이야? 3차식이고 B가 2차식이니까 Q는 당연히 몇 차식이 돼야 돼? 1차식이 돼야 돼. 그래서 1차식의 기본 형태는 원래는 AX 더하기 B인데 지금 문제에서 최고창의 개수는 이 녀석과 X항의 개수가 만나서 나오는데 얼마야? 항상 1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아까 선생님 설명 한번 했잖아. 이거 비슷한 문제.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라고 쓰면 돼? AX가 아니라 그냥 X만 쓰면 돼. A라고 써도 되는데 문자를 늘리지 말자고 X만 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개수는 여기 뒤에 있는 상수항은 여기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곱이 나올 텐데 뭐가 나와야 돼? 음수 4가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야? Q분의 4가 돼야지만 왜냐면 상수항은 이거 두 개, 즉 처음과 끝에 곱해서만 처음에 곱해서 최고창의 개수 상수항은 여기서만 나오니까 Q랑 얘를 곱하면 약분 음수 4만 나오네. 그래서 식이 이렇게 세팅되고 난 다음에 이 식을 그냥 뭐 해주면 돼? 전개해주면 돼. 자 전개할게요. x세제곱 x제곱 qx 마이너스 q분의 4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q분의 4의 x제곱 한 가지 뒤로 밀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4 아니지 마이너스 똑같이 q분의 4x하고 빼기 4만 남고 위아래 식을 더하니까 x세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q분의 4의 x제곱 더하기 q 마이너스 q분의 4의 x 빼기 4가 누구랑 같으면 돼?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px 빼기 4랑 같으면 되니까 여기서 1 마이너스 q분의 4가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식 써주면 1 마이너스 q분의 4가 음수 3이 되니 마이너스 q분의 4는 건너가면 음수 2가 되고 여기는 음수 q와 음수 2를 서로 위치 바꾸면 방정식 푸는 거야. 그럼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4는 마이너스 q가 되니 마마는 뿔이 되고 결과는 q의 값이 얼마나? 2 이미 확정이 됐지. 그럼 q의 값이 2가 되니까 q 대신에 2를 여기다 집어넣으니 2 빼기 2분의 4는 2가 되어서 이 값이 0이고 이 0이 곧 뭐다? p의 개수가 되니까 p의 값은 0 이렇게 되겠죠. q의 값은 얼마다? 2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려진 거야. 개수비교법 쓰는 거죠. 무슨 비교법? 개수비교법. 자, 그 다음에 또 바로 안에 있는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보시면, 자, 이번에 똑같은 다항식인데 나머지만 달라. 그래서 강조하는 거는 식을 A는 BQ 플러스 R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랑 따로따로 조금 보면서 개인 면담도 좀 하면서 식의 모양을 좀 잡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연습을 해야 되죠. 자, 문제를 또 보시면, 자, 어떤 다항식 똑같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3의 x제곱 더하기 px 빼기 4를 무엇으로 똑같습니다. b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q로 나누었더니 몫이 1차식으로 누군가가 존재하고 이번에는 나머지가 5x 더하기 4라는 거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느냐? 아까 문제랑 비슷하게 풀려고 해. 여기 나머지 뭘로 만들면? 역으로 만들면 편하잖아.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와 상수항이 바로 나오니까 여기서 즉 이 식 세팅하기가 훨씬 편하단 말이야.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얘를 보내. 즉 이 5x 더하기 4를 왼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5x가 건너가면 빼기 5x니까 p 마이너스 5의 괄호하고 x 빼기 4가 건너가서 빼기 8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q가 될 거고, 얘는 1차식임이 확정이 되었는데 최고차의 개수는 x만 되면 x세제곱에서 나올 거고, 상수항이 음수 8이니까 q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q분의 4가 된 이거는 뭐야? q분의 8을 해주면 이거랑 똑같아지겠지. 그래서 주어진 식 정리하면 여기 q분의 4에 들어갈 위치에 q분의 8만 넣으면 되니까 x세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q분의 8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q 마이너스 q분의 얼마지? 8x. 상수항은 그대로 음수 8이 되니까 문제는 아까랑 똑같죠. 이 녀석이 얼마다? 마3이 되면 되니까 1 마이너스 q분의 8이 음수 3이다. 마이너스 q분의 8은 건너가면 음수 4다. 얘랑 위치 바꾸면 되니까 덧셈으로 바뀌면 q의 값은 똑같이 얼마가 나올까? 2가 나오네. 그럼 q 대신에 2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2분의 8, 즉 마이너스 4니까 음수 2의 값이 누구다? 이번에 p 마이너스 5가 되니까 p의 값은 건너가서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두 개의 문제를 우리가 깔끔하게 풀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해석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푸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 넘겨갈게요. 29페이지 마지막 유제 2-5번. 오늘 여기까지 5개 문제의 유형을 살펴봤는데 일단 마지막 문제까지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자, 유제니까 아까 풀었던 거랑 거의 똑같아. 뭐 다른 방식 쓰는 거 없으니까. 자, 유제 2-5번 보시면 자,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뭐냐? 선생님 A는 BQ 플러스 R로 쓸 줄 아는데 그것만 쓸 줄 알면 어렵지 않아? 자, x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다항식을 b가 누구지? x 더하기 1이고 x 더하기 2로 나누었더니 몫의 자리는 비워둘게요. 근데 얘가 b인데 이 b가 몇 차니까? 2차니까 얘는 q인데 q는 당연히 몇 차가 될까? 1차가 되겠지. 왜? 얘가 a인데 a가 몇 차니까? 3차니까. 그치? 그럴 때 나머지가 얼마다? 3x 더하기 2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문제처럼 여기서 넘겨도 되는데 넘겨도 별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그냥 뭐 계산되는 건 없잖아. 그리고 재밌는 건 얘는 계수비교법으로 풀면 안 되고 얘는 바로 수치 대입법인데 자세히 보니까 앞에 문제랑 가장 다른 게 얘가 B인데 이 B가 어떻게 되니 형태가 괄호 괄호로 묶여져 있지. B가 0 되는 값이 두 개나 나오네. 누구지? X가 음수 1일 때랑 X가 음수 2일 때라는 B가 0이 되는 값이 두 개나 나오니까 Q는 신경 안 써도 돼버리는 거야. 따라서 이 문제는 수치 대입법으로 풀어볼게요. 다르게. 자, X 대신에 음수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원래는 여기다가 1차식에서 무슨 X 더하기 뭘 써야 되는데 쓸 필요가 없어진 거야. 왜? B가 0 돼버리니까 음수 1 나오면 쭉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음수 1 집어넣으니까 음수 1만 남네. 그리고 음수 1이 건너가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결국 A는 BQ 플러스 R 문제가 나왔을 때 앞에 문제처럼 물어보는 거야. 개수 비교법으로 풀어야 될지 수치 대입법으로 풀어야 될지 누가 기준이다. 바로 이 B가 기준이고 그래서 선생님 얘기를 하는 거야. B가 뭐의 기준이다. 해석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B식이 어떤 모양인지를 여러분이 자세히 살피셔야 Q도 몇 차식인지를 찾아내는 거야. 그래 아까 개수 비교법처럼 문제를 풀어내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B의 모양이 지금처럼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굳이 개수 비교법으로 힘들게 풀지 않고 무슨 대입법으로? 수치 대입법으로 풀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나머지 정리식이 들어갔을 때 그 나머지 정리식이 결론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개수 비교법으로 풀지 수치 대입법으로 풀지 누가 결정한다? B가 결정한다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대입하실 거 X 대신에 누구지? 음수 2를 딱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음수 2 집어넣으면 음수 8 음수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음수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되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는 음수 4 정리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4가 되어서 그냥 얘 연립 1차 방정식 하면 답이 똑같이 나오겠죠. 똑같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 이번에 똑같은 다항식입니다. 똑같은 다항식인데 이번에는 뭘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몫이 위치는 잡아놓고 나머지는 0인 거야. 자 똑같은 식인데 지금 이제 b가 달랐는데 b가 뭐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뭐야? 수치 대입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라. 나머지가 0이니까 중요한 거는 최고창의 개수는 x 세제곱에서 나오니까 x라고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얼마야? 무조건 b가 돼야 되니까 아니 상수항은 b가 되니까 1 곱하기 b가 돼야 b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요 값이 이렇게 세팅이 되지. 그리고 간단한 거야. 개수 비교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다시 얘기해서 얘는 개수 비교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이유는 이 b의 모양이 뭐가 안 돼서 그렇다. 인수분해가 안 된다. 즉 괄호의 형태가 생기지 않아서 그렇다. 따라서 주어진 식을 이제 전개를 하면 무슨 세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b를 곱하니까 b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b 위아래 식을 더해내니 x세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b의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b의 x 더하기 b가 되니 1 마이너스 b가 곧 얼마지? 0이 되어야 되니까 b의 값은 얼마더라? 1이더라. 왜? 여기 2창이 없으니까 b 대신에 1을 집어넣으니까 1창도 0이네. 따라서 a는 얼마더라? 0이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잠시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우리가 이 수업 가지고 라이트 셀에서 여러분이 지금 풀어봐야 될 곳이 어디냐면 자, 숙제 과제입니다. 과제 라이트 셀 녹색으로 쓸게요. 자, 라이트 셀
189번 문제부터. 자, 페이지로는 페이지 30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문제 비슷하죠? 오늘 한 것까지는 페이지 197번까지 문제 푸시고요. 그 다음에 202에서 204 여기까지 문제 푸시고요. 앞으로 조금 돌아가서 연습을 하면 페이지 24페이지, 페이지 25페이지는 내용까지 기초적인 문제까지 풀어내시면 오늘 수업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지금 우리 워크북의 발전 예제는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거치고 나서 따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강의 올려줄 테니까 좀 성실하게 잘 듣고 수업 따라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